안녕하세요, 구지엘입니다. 세상은 넓고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자연현상이 있는 기괴한 곳이 존재합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쳐다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이 광활한 우주에 우리만 존재할까라는 의문을 가지면서 외계인이 지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대 유적들인 잉카의 석조 요새 삭사이와만, 스스로를 시간의 백성이라고 칭했던 과테말라 열대림에 있는 마야인들의 화려한 도시 티칼, 아스텍인들이 세운 테오티우아칸, 영국 설스베리 평원에 있는 고대의 거석 기념물 스톤헨지, 페루의 평원에 그려져 있는 거대한 나스카 지화상, 이스터 섬의 모아이 거대 석상, 그리고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들은 개당 적어도 2톤에 달하는 수백만 개의 정밀하게 깎은 돌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또한 이 피라미드들이 나침판도 없던 시절 오리온 벨트의 별들과 일직선상의 천문학적인 배열을 하고 있다고 하죠. 이런 장소들에는 왠지 외계인이 숨어있거나 관련되어 있을 것 같은 느낌마저 드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외계인이 나타날 것만 같은 곳들을 준비했습니다. 폴란드의 크즈비 라스, 휘어진 숲으로 불리우는 곳인데, 가보면 나무들이 하나같이 마치 허리가 굽은 듯 휘어진 모양으로 자라나 있는데, 이건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져서 더욱 신비로운 곳입니다. 1930년대에 총 400그루를 심었는데 나무가 왜 휘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외계인의 실험, 마녀의 마술, 지각 이동설, 폭설, 특수 목재 이용, 나치의 표식 등 여러가지 추측이 난무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휘어진 나무가 수백 그루가 어우러진 숲의 전체 경관이 매우 신비로워 이제는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관광 명소가 되었다는 것이죠. 또 이곳의 주민들은 이 숲이 행복을 가져다주고 질병을 치유하는 힘이 있다고 믿고 있는데, 일반 목재로는 사용할 수 없는 이 나무들의 특성을 이용해 야생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야생동물 보호숲으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1906년 루즈벨트 대통령에 의해 미국 최초의 천연 기념물로 지정되었던 와이오밍주 고원에 위치한 데블스 타워의 명칭은 1875년에 미국 지진 조사국의 지리탐험대 리차드 얼빙 다치 대령이 이 지방의 인디언들이 Bad God's Tower, 즉 나쁜 하나님의 탑이라고 부르는 것을 자신의 블랙 힐즈에 대한 책에 데빌스 타워라고 소개하면서 그렇게 불리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블랙 힐즈 산지는 사우스 다코라까지 이어져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큰 바위 얼굴 대통령 조각인 마운트 러시모어 국립공원도 블랙 힐즈 산지에 있습니다. 지질학자들은 약 6천만 년 전 화산 폭발에 의해 생겨난 것으로 추측하는데, 화산이 폭발하고 나서 분출되지 못하고 잔존하던 마그마가 그대로 식어서 화도 모양 그대로 굳은 것으로 보는데, 약 5천만 년에 걸쳐 침식 작용이 일어나면서 퇴적층은 깎여 나가고 풍화에 강한 화성암만 남아 지상으로 드러나 현재와 같은 모습이 되었다고 하네요. 원주민 숭배 대성이었던 데블스 타워에 대한 인디언 부족마다 서로 다른 몇 가지 전설들이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그중 유명한 것이 옛날에 밖으로 놀러 나왔던 7명의 인디언 아이들이 거대한 곰에게 쫓기게 되었고, 그들이 데블스 타워로 피난을 가서 그들을 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자 땅이 솟아올라 곰이 아이들에게 닿지 못했다고 하죠. 현재는 많은 관광객들이 스카이다이빙이나 암벽 등반을 위해서 방문합니다. 남극에 눈과 얼음밖에 없다고 보통 많이들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남극의 빅토리아 랜드 일대에는 400km에 이르는 광대한 눈이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남극의 사막이라 불리는 드라이 밸리라는 곳인데, 세 개의 커다란 골짜기가 있으며 매우 건조하고 지각의 상승과 강한 바람 때문에 생겨났는데, 곳곳에는 크고 작은 빙하 호수가 있으며 염분이 높은 소금 호수도 존재하고 있고, 또한 이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화성에 가까운 지역으로도 알려져 있어서 1970년대 화성 탐사선 바이킹호를 발사하기 전 나사에서는 이곳에서 착륙 예행 연습을 하기도 했습니다. 남극에서 얼지 않는 땅, 지구에서 가장 생물이 살기 힘든 곳인 이곳엔 강추위 속에서도 얼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돈후안 호수가 있는데, 물속에 엄청난 양의 염화칼슘이 녹아있어서 남극석이라는 보석 같은 광물을 볼 수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베르펜 마을에 있는 아이스 리젠벨트는 얼음 거인의 세계라는 뜻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얼음 동굴로 유명한데, 해발 1500m에 있는 동굴 전체 길이는 40km이고 이 중 1km 정도만 관광객들에게 개방을 한다죠.
높이 18m 그리고 폭 20m의 거대한 얼음 동굴안은 한여름에도 평균 기온이 0도이기 때문에 들어가기 전 따뜻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나 흐르고 있던 물이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형태로 얼어붙어 얼음 동굴이라는 이름처럼 신비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스트리아는 도레미송으로 유명한 사운드 오브 뮤직의 촬영지로 유명하죠. 사하라 사막에 존재하고 있는 리차트 구조는 동심 원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상한 지형인데 그 직경은 50km나 됩니다. 그 특이한 모양 때문에 사하라의 눈, 아프리카의 눈 등으로 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1965년 처음으로 전체 모양이 우주선 제미니 4호에서 확인되었는데 이 지형이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 아직 정확히 해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플라톤의 크리티아스에서 언급이 됐던 기원전 9300년 무렵에 존재했었던 아테네 침공후 바다에 가라앉았다는 아틀란티스 대륙이 있었을 것으로 많은 추측들이 나오는데 헤라클레스의 기둥으로 불리우는 지브롤타 해협 근처에 위치하고 북쪽에 산이 있고 남쪽에 물이 통하였지만 엄청난 지각 변동으로 인해 한때 바다를 접하고 있었던 곳이 진흙으로 막혀 물이 들어올 수가 없다고 하죠. 중국 원난성 쿤밍에서 남동쪽 126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성림은 전형적인 열대 석회암 지형으로 현재 해발 2000m 높이에 위치한 곳입니다. 석림은 원래 2억 7천년 전에는 깊은 바다에서 해수면같이 평평했으나 지각 변동에 의해 솟아오르기 시작하여 물에 의한 침식, 부패로 완성된 기암들이 곳곳에 우뚝 서 있고 이따금 바다 생물의 화석이 발견되기도 한 곳으로 이 일대의 기후 또한 열대에서 온대로 변하였죠. 지금은 잔디랑 나무도 잘 자라는 이 땅이 예전에는 심해였다는 것을 보면 지구가 움직이고 대륙도 아주 조금씩 움직인다는 베게너의 대륙 이동설이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천연 온천인 치노이케 지고쿠는 피해 연못이라는 무시무시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지하의 고온, 고압에 의해 자연적으로 화학 반응이 일어나 발생되는 산화철, 산화 마그네슘 등을 포함한 붉은 진흙이 지층으로 분출되어 연못 일대를 붉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지옥을 설명할 때 꼭 나오는 단어인 유황불못은 유황과 함께 불타는 호수라는 뜻인데 이런 느낌일 것 같네요. 온천에서 추출한 빨간 점토로 피부병에 잘 듣는 치노이케 연고를 만들고 있는데 여드름 및 기타 피부 문제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소코트라 섬은 인도양 위에 위치하고 있는 섬인데 소말리아와 가깝습니다. 인도양의 갈라파고스라 불리우는 소코트라 섬에는 매우 희귀하고 특이한 식물과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으며 지구상의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을 만큼의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는데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가기 힘든 곳 중에 한 곳으로 소말리아 해적 때문에 바다로는 가기 힘들고 섬에서 출발하는 국제노선은 예멘을 거쳐서 가야 하는데 현재 예멘은 불안정한 치안으로 인해 잦은 총기 사고와 납치 사건 그리고 폭탄 테러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여행 금지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폐쇄적인 상태에서 원시적 생태계를 유지한 덕에 이곳에서밖에 없는 고유종의 생물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고 그 덕분에 2008년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되었죠. 별 좋아하면 사진 가질래? 이거 맞아. 아타카마 사막. 칠레 아타카마 사막. 한때 유명했던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주인공 도민준이 지구에서 가장 좋아했던 곳으로 유명한 칠레의 산페드로 아타카마에 있는 베일다루아는 달의 계곡답게 큰 암석들이 물에 의해 침식되어 있고 구멍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달의 표면과 같은 기괴한 분위기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계곡 사이사이의 하얀 것들의 정체는 세상에서 가장 건조한 사막입을 인정하는 듯한 소금이고 지질학적으로 지능으로 이루어진 산이 오랜 세월에 걸쳐 침식되면서 만들어진 곳인데 그렇게 단단하지 않고 부서지기도 해서 언젠가는 침식돼서 없어질 수도 있으며 그 풍경이 황량하면서도 신비스럽고 묘한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볼리비아 우유니 소금 사막은 중앙서쪽의 알티플라노 고원에 위치하고 있는 소금으로 이루어진 대지인데 간혹 세상에서 가장 큰 거울이라고도 불리우죠. 매년 25,000톤의 소금을 생산하지만 볼리비아 국민이 수백 년을 먹고도 남을 정도의 소금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평야의 중앙 부근에서 주위를 둘러보게 되면 시야에는 새하얀 평지만 보이게 되며 추운 기후 때문에 설원 한복판에 서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기서 찍은 하얀 소금 사막의 원근감 설정샷이나 물이 찬 소금 사막의 반사가 된 사진들은 SNS에서 유명하죠. 스페인의 리오틴토에는 구리나 중금속 등의 광산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그 모습은 마치 다른 행성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구리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지대이기 때문에 강물은 주황색과 붉은색을 띠고 있으며 높은 산성 때문에 지옥과 같은 분위기마저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750년에 강의 인근에 대규모 광산이 있었는데 생산된 광물이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 공급되었고 19세기에 영국 대규모 광산 회사가 들어오면서 금, 은, 구리, 철 등 채광을 너무 심하게 해서 해당 지역 인근 지형 자체가 크게 파괴됐습니다. 그렇게 광산에서 나온 부식된 금속이 함유된 물이 강한 산성을 띠게 된 채 마을에 들어가게 됐고 결국 거주하던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다 옮겼지요. 일부 과학자들은 리오틴토가 화성의 환경과 닮았다는 점에서 그곳에서 서식 중인 수백 종의 단세포, 조류, 균류, 효모 등 기타 미생물이 미래 화성 이주 이후의 삶을 연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죠. 이처럼 과학 및 산업의 발전에는 언제나 양면성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삶이 편리해지는 대신 환경 파괴 또한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요즘처럼 이상 기후로 인한 자연적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유명한 일본 애니메이션 강철의 연금술서에 나오는 세상의 이치인 등가 교환의 법칙은 무언가의 희생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그와 동등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나오죠. 우리가 만들고 버린 쓰레기는 사라지지 않고 그 피해는 결국 우리에게 되돌아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누리던 편리한 것들에서부터 벗어나 이제부터라도 조금 불편하게 살면 우리가 좀 더 누릴 수 있는 자연의 아름다움은 그만큼 더 길어지겠죠?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